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즉 라이커빌리티를 갖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소망하시나요?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좋은 옷과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런 삶을 소망하시는 분들이라도 무인도에서 막 명품을 휘감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반짝이는 얼굴과 식스팩을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삶을 소망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 내가 가지고 싶은 모습은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나의 이 근사한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기를 바라시나요? 아마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건 인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기인의 삶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작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따라 느껴본다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요, 아주 어린 시절에 가수로 데뷔를 해서 평생을 최고의 스타로 살았어요. 더 이상 돈을 더 많이 바라지 않을 만큼 부자였고요. 그리고 더 이상 유명할 수 없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그득그득 누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 삶이 그저 행복했을까요? 그는 스타가 된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각종 루머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의 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소아성애자라는 오명을 쓰고 커리어는 꺾이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어요. 인기가 많은 만큼 비난의 크기도 같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의 획책에 불과했어요. 돈을 뜯어내려고 순수하게 아이들을 조라하던 마이클 잭슨을 이 사람이 내 아들을 성추행했다라고 언론에 퍼뜨리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떠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듣는 것보다 사기꾼일 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나중에는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사기꾼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돈을 노리고 한 거짓말이었다고. 이게 진짜 거짓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고통에 어떻게 보면 시달렸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 그랬다라고 하면 덜 괴로웠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에 정말 큰 고통과 그리고 정말 큰 아픔을 견뎌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밤에 잠이나 제대로 왔겠어요. 이거는 정치인 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예쁘고 똑똑한 부인을 얻고 정치적 권력을 얻는 건 어떤가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 명문가 출신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죠. 역시 재원이며 멋쟁이였던 제클린 케네디를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선출 대통령으로는요,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치도 꽤 잘했습니다. 재선이 유력시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총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와 명예를 누리던 인기인들이 불행한 말로를 겪는 일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런 인기인들이 끝이 좋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이들이 생기가 마련이에요. 또한 이들의 불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이 질투는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리고 질투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함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질투를 다른 감정으로 바꿔버립니다.
흔히들 분노가 됩니다. 사람들이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은 보통 그 대상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큰 경우예요. 우리는 연쇄살인범 정말 나쁜 놈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분노하는 만큼 재벌가의 갑질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기사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동조하고 뭐 그것을 지켜봄으로 해서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연예인이 되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도 흔히 겪는 일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실제로 그래요. 뇌를 연구해 보면 주변인이 잘 되면 뇌가 고통을 느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서 누가 몇백억짜리 로또가 됐다더라. 뭐 이런 거 기사 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질투 느끼시나요? 그런데 내 친구가 산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 그러면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몸져 눕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잘났으면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튀는 것보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느끼고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압도할 만큼 잘나고 정말 매혹적이고 매력이 철철 넘쳐서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결국 오래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실 10년 전에는 다 가지려고 노력해라, 더 잘나기 위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런 강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실제 기업에서 리더들을 오랫동안 교육하고 코칭을 해보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살짝 만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임원들도 그래요. 막 스타 임원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보다 저분은 오래 집에 가시겠다. 뭐 약간 그런 분들이 끝까지 올라가서 사장님이 되신 경우도 많아요. 국민 예능 1박 2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과 지금 뭐 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이승기 씨도 강호동 씨도 차태현 씨도 아닙니다. 김종민 씨예요. 삼성전자에 되게 유명한 사장님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진대재 전 사장, 황창규 전 사장, 뭐 그리고 권오현 전 회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같은 연배에 거의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본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아마 진대재 전 사장님이나 아마 황창규 전 사장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님은요, 제가 직장인의 송해라고 말씀드려요. 이분은 70이 넘어서까지 삼성전자에서 회장까지 맡으면서 회사 생활을 가장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도 넘게 우리나라에서 연봉 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격차라는 책을 쓰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튀고 대단하고 각광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국엔 끝까지 가서 진짜 승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끝까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잘난 사람들은요. 위아래에서 다 견제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인심을 얻으면서 좀 만만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나랑 한 팀이 되어서 좋고 내 밑에서 일하게 되어서 좋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제품으로 치면 제가 허니버터칩이 아니라 새우깡 같은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허니버터칩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평범하죠. 그런데 이거는 물건이니까 괜찮아요. 왜? 안 팔리면 그냥 안 만들면 끝이죠. 그런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한때 인기가 되게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안 찾아.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쓸쓸한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잠깐 매혹하는 것보다
꾸준히 거기서 늘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드러나지 않는 승리라고 불러요. Likeability, 좋아하는 능력 혹은 좋아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나를 좋아하게 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도 나의 존재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keability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삶이 위기를 맞을 때예요. 살면서 누구든 위기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나를 질투해서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Likeability가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옹호해 주기도 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는 최소한 옆에서 침묵으로 지켜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에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거나 질투를 했을 경우에는요, 옆에서 한마디씩 하죠. 그 사람 평소에도 행실이 별로 안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다 경험을 하면서 그 정도를 가늠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건데요. 굳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알 필요는 없잖아요. 연구 결과,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대충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쉬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요. 조금 더 나은 관계, 그리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Likeability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